내용은 내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으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혼인 파탄의 시점입니다. 놀랍게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십니까,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대방과 만났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상간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원고는 피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사실 가정은 이미 그 전에 파탄나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의 전부기각 판결, 저희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오늘은 감정호소가 아닌 냉철한 증거와 법리로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성별, 일시 등의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저희 의뢰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장 하나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내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으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서 원고는 아내와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가 나타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만 보면 저희 의뢰인은 한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고 만남을 가진 시점에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법정에서는 말이 아닌 증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혼인 파탄의 시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부 사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깨진 항아리를 두고 네가 와서 깨뜨렸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만나기 전 이미 파탄 나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원고와 그 배우자가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서 직접 작성한 합의서였습니다. 저희는 답변서를 통해 이 협의 이혼 합의서의 존재를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합의서는 2007년 5월 15일에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5월 20일부로 별거에 들어가며 그 이후 모든 상황들에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관계 정리에 합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준비 서면을 통해 이 합의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늦어도 2007년 5월 15일에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스스로가 더 이상 부부로 살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서명한 이상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라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의 촬영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일인 2007년 5월 15일 이후의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설령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일일 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다툼 끝에 재판부는 저희 프런티어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2007년 5월 15일 작성된 협의이혼 합의서를 통해 원고와 그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별거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는 별거 시점부터 애정과 신뢰가 훼손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는 모두 그 파탄 이후의 사실에 관한 것들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상간소송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시간의 선후관계를 재구성하라. 언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는지 시간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적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로 맞서라. 행복했다, 충격받았다 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협의 이혼 합의서, 별거 확인서와 같은 한 장의 객관적 문서가 재판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법리의 핵심을 파고들어라.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이미 파탄난 관계라는 법리의 예외 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사실관계를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하고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 앞에서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